UMCTV 전용 뉴스 LA와 한국 그리고 세계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LA 전용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인근에서 총격이 벌어져 기자회견 중이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급히 피신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매일 오후 3시 이후 정례적으로 열리는 코로나19 대응 기자회견에 참석해 준비한 원고를 읽던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비밀경호 국직원이 다가와 지금 나가셔야 한다고 하자 잘 못 들은 듯 뭐라고 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직원이 다시 지금 나가야 한다고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을 한번 둘러본 뒤 아무 말 없이 브리핑룸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모습은 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퇴장과 함께 백악관 브리핑룸은 봉쇄됐습니다. 이후 10여 분 만에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밖에서 비밀경호국이 누군가를 총으로 쐈다며 총에 맞은 사람은 병원으로 갔다고 전했습니다. 피격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려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보안당국은 용의자의 동기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병원에 옮겨졌으며 심각한 상황이라고 워싱턴 DC 소방당국을 인용해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보안당국은 용의자가 정신병력을 갖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몇 분 뒤 트럼프 대통령은 브리핑룸으로 돌아와 백악관 밖의 총격 사건이라며 누군가가 요원이 쏜 총에 맞아 병원으로 후송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을 맞은 사람은 용의자였다며 용의자가 무장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나는 그 사람의 상태는 알지 못한다, 지켜보자고 말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따라서 백악관은 사고 이후 모든 시설을 봉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안전하게 이끈 경호원을 칭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호원의 호의를 받고 백악관 내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로 이동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놀랐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모르겠다. 내가 겁먹은 것처럼 보이나 라고 되물었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LA 총영사관은 한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실을 확인한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대면 민원 업무를 일시 중단했으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직원을 비롯한 이 직원과 접촉했던 직원 모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LA 총영사관은 민원실 업무를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민원실은 동시 수용 인원을 30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을 이용하는 민원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사용할 것과 6피트 이상 사회적 거리 두기, 그리고 개인 필기도구를 지참해야 하며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손소독제를 수시 사용할 것과 민원실 내 대화 및 이동 자제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LA 총영사관은 기저질환을 앓고 있거나 기침, 발열 등 감기 증세를 보일 경우 방문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한편 영사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모든 민원 업무를 예약제로 처리하고 있으며 예약 없이 LA 총영사관을 방문할 경우 민원실 입장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이 오는 11월에 치러지는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는 보도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9일 중국, 러시아, 이란이 사이버 공격 등을 통해 오는 11월 3일 실시될 미국 대선에 개입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날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어느 미국 대통령보다 중국에 단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러시아와 이란처럼 중국도 미국의 선거 인프라, 웹사이트 등에 대해 사이버 공격과 피싱에 관여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어 우리는 이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보당국은 러시아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원하고 있으며 중국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승리를 선호하고 있다는
정보 분석 결과를 지난 7일 내놓았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미국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할 위험이 가장 큰 국가로 러시아를 지목했으나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중국에 대한 위협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이 가장 큰 위협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중국이든 러시아든 이란이든 우리는 참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시도를 펼치려는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심각한 결과가 빚어질 것이라고 해당 국가들을 압박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또 외국의 지도자가 민주당의 조 바이든을 선호하든 트럼프를 선호하든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면서 우리는 외국이 우리의 다음 대통령을 결정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미국 대선에 개입할 우려가 국가로 베네수엘라와 쿠바의 이름도 거론했으나 북한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원한다는 미국 정보기관의 평가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우리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고 말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역대 어느 정부보다 우리는 러시아에 단호하게 대해왔다면서 우리는 러시아의 제재를 너무 많이 해 새로 부과할 제재가 거의 없을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코로나19의 확진 판정을 받았던 트럼프 행정부 최고위 인사입니다. 그는 자가격리와 치료 등을 통해 건강을 회복한 이후 처음으로 이날 공식적인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이것은 끔찍한 바이러스고 미국에 많은 피해를 끼쳤다면서 나는 운이 좋았다고 말하고 코로나19는 중국에서 왔고 우리는 그것과 싸우고 있다고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다음은 한국 뉴스입니다. 집중호우로 산사태나 토사 유출에 따른 피해가 줄을 잇자 탈원전 정책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개발이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시간당 수십 밀리미터에 달하는 폭우가 이어지면서 생긴 사태이기는 하나 산비탈에 무분별하게 설치한 태양광 시설이 피해 규모를 더 키웠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자연재해가 아닌 잘못된 정부 정책이 초래한 인재라는 지적입니다. 9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 7,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졌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는 올 장마 기간에만 6곳의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토사 유실 등 산사태 양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경북 성주군, 경북 고령군, 전북 남원시, 강원 철원군, 충남 천안시, 충북 충주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 소재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이곳들에서 토사가 유실돼 옹벽이 붕괴되거나 주변 농가나 농장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산림청도 산사태 위험이 높은 전국 800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집중호우가 유독 많기는 했으나 최근 몇 년 새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급증한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 과정에서 산림을 크게 훼손하는 데다 집안도 약화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태양광 패널은 햇빛을 최대한 오랫동안 쬐 수 있도록 일정 경사 이상의 산비탈을 골라 설치하는데 그 과정에서 폭우에 견딜 나무나 토지 기반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강에 관한 뉴스입니다. 인간의 노화에 대한 연구가 꾸준한데요. 최근 주목을 받는 것이 항산화물질입니다. 항산화물질은 기본적으로 세포가 늙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 요즘 들어 가장 각광받는 천연 항산화 음식은 블루베리입니다. 미국 농무성 인간영양연구소에 따르면 1g당 항산화 능력 기준으로 블루베리가 과일과 채소 중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블루베리가 항산화 능력을 가진 유일한 음식은 아닙니다. 블루베리도 물론 좋지만 입맛이나 가격에 맞게 자신에게 맞는 천연 항산화 음식을 고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MSNBC.com이 소개한 블루베리에 못지않은 항산화 식품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달걀입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루테인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있습니다. 루테인은 달걀 노른자보다 시금치에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달걀 노른자의 루테인은 시금치에 있는 것보다
3배나 몸에 흡수가 잘 된다고 합니다. 둘째는 통곡물 파스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통곡물, 즉 도정하지 않은 쌀이나 밀 등으로 만든 파스타는 일반 곡물로 만든 파스타보다 3배나 풍부한 항산화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통곡물 파스타는 특히 심장병의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통곡물을 먹는 것은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뇌졸중을 막는 약을 먹는 것과 같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통조림 콩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말린 콩 안에는 풍부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조림 안에 들어있는 조리된 콩에도 비슷한 양의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검은 콩 등 어두운 빛깔의 콩일수록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합니다. 파이토케미컬은 항암 작용을 하는 항산화 물질로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넷째, 요구르트입니다. 저지방 요구르트 한 컵에는 비타민 B2라고 불리는 물질이 시금치 한 컵 분량만큼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B2 자체는 항산화 작용을 하지 않지만 항산화 물질을 몸 안에서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2를 충분히 섭취하면 심장병과 암, 기타,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째는 유기농 우유입니다. 우유에는 비타민 E를 포함해 루테인, 베타카로틴 등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유기농 우유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우유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유기농 우유로 만든 치즈 등 유제품을 먹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합니다. 이상 소영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